안녕하세요.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촉경 명족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3권 첫 번째 명조로 나와 있는데, 이 사주입니다. 인월기토로 태어난 사주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해설을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병인월 기사 1 을해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사주척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기일의 인월 출생, 구호만인 스승이라. 그러니까 무기토로 태어나서 인월에 출생한 사람들은 구호만인, 세상에 불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인을 부른다. 스승이죠. 선생님이라는 사주인데, 토로 태어나서 이렇게 봄의 토로 태어났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하신 분도 비슷한 건데, 그분이 진월이었나요? 인월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역시로 이제 선생님이시에요. 선생님이신데, 이제 임용고시 때문에 사주를 상담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초봄에 토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는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농사 짓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사주를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린 형국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교육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은 무조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임무글자를 가지고 있죠. 봄에 토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무를 키워야 돼요. 이 임목을. 그럼 그게 뭐냐? 나무는 쑥쑥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 그냥 교육으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어떤 분은 격국에서 이제 정관격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정관격으로 보기보다는, 정관격으로 하게 되면 해석이 뭐랄까,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딱딱하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격국이 아닌 이런 하나의 상리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봄에 조그만 땅에 이 나무가 씨앗을 지금 내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모양이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모양은 좋은데, 이제 지지와 대운을 봐야겠죠. 이 사주는 타고난 원곡은 나쁜 사주는 아닌데, 이게 이제 천간으로 을목이 떠 있는데, 뿌리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선생이지만, 초등학교 정도의 선생님 정도는 아닐까. 쉽게 얘기하면 교수까지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을목을 키우는 사주거든요. 이 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을목이 투관됐기 때문에, 그리고 임목이 뿌리가 내리기가 좀 어렵죠, 이 사주는. 그래서 그냥 보통 선생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이걸 타이핑을 해서 옮기기가 좀 되게 힘들어서 이제 깨끗한 원서가 있길래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렸으니까 이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읽는 게 더 편합니다, 저는. 옛날 책들이. 근데 요새는 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한자도 쓰지도 않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쓰니까 저는 그런 게 더 헷갈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좋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또 뭐랄까요? 이제 어떠신 분들은 막 사주를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이 앞에가 연이에요. 그리고 기, 병, 기, 을 이렇게 해서 기해년, 병인월.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기사월. 놀랄 수는 자기 개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을을 연으로 읽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은 이게 연, 월, 일시로 이렇게 적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옛날 관법을 따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법. 기해년, 병인월, 기사일, 을해십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고 교육과 사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기일의 인월 출생 구호만인 스승이라. 그래서 상찰명서, 그 명리에 관한 책을 또 자세히 살핀다는 얘기예요. 상찰이라는 것은 자세할 상자, 살필 찰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농기사주
명설을 잘 살펴서 그 사주를 논해본다는 얘기 한번 얘기해보겠다. 연입지살 필시리양이라. 지살이라는 것은 사주를 보면 지살은 다 아실 겁니다. 지살은 12신살에서 그 지장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장화, 만약에 사유축, 금국이다 면 사화가 지살입니다. 그러면 해묘미에서는 해수가 지살이고 그 인호술에서는 인이 지살입니다. 그리고 신자지에서는 신이 지살이죠. 그래서 지살은 인신사이가 다 지살이다. 해수가 지살이죠. 그래서 여기네요. 연입지살, 연에 가서 지살이 되어 있다. 연에 가서 지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해수와 인목, 사회, 인신사이가 다 있는 사주인데 어쨌거나 지살이 있어서 필시리양 반드시 고향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이걸 좀 써먹기가 뭐합니다. 근데 별 임팩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새는 다 고향 떠나고 유학 다니고 시간만 되면 해외여행 다니는 시대라 지살이 없어도 잘 다닙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네,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지살 깔고 있게 되면 자수성가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자수성가. 이 자수성가도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자수성가인가 도대체.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바라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잘 됩니다. 예.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라. 팔자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지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이에요. 그래서 이 지살과 역마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그 지살을 보통 그냥 역마라고 다 통변들을 해버리는데 인신사에만 있으면 역마냐?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역마, 정역마라고도 막 하는데 진짜 역마가 뭐냐 이거 진짜 역마, 진역마. 이게 뭐냐면 연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죠. 그래서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역마살이 신이 역마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가 역마 되네요. 사해축이니까. 그래서 해묘미 연도에는 사화를 내 팔자에서 내 지지가 4개니까 지지 4개 글자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역마죠. 근데 무조건 인사에만 있으면 역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지살이에요. 지살. 땅을 밟고 있는 살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화 변동이 많다. 지살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지살의 특징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지살이 있는 사람, 지살은 인신사회, 그다음에 만약에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 좌우묘이죠. 좌우묘유. 그다음에 화개살이 있는 사람, 화개살은 진술충미입니다.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의 성향과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랄까요? 이 사람이 좀 성향이 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딱 보게 되면 지살을 4개 깔고 있으니까 얼마나 활동성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감옥 생활 하라고 그러면 아마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월 형상 1과 월 인사형 맞았죠. 지금 인사형으로 1월 형상에 난수조모라 난수조업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조업 할아버지 부모의 업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잘 맞아요. 보면 이렇게 축 맞아 있는 사주들은 부모 때와는 인연이 없고 자기가 어때요? 창조해야 돼. 창조. 인신사회는 뭐냐? 인신사회는 새로운 거죠. 이게 다 새롭게 태어난 것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글자예요. 인은 축에서 태어났고 신은 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은 진에서 태어났고요. 해는 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토 속에서 갓 나온 인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신사를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조업을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킵니다. 사주 역마 해운말이라. 사주에 역마가 좀 가득하니 이제 우리 고 이성현 선생께서는 역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에서는 사화가 역마죠. 해에서는 사화가 역마입니다. 예, 이게 진짜 역마죠. 그래서 사주 역마, 해외 해운말리, 해외 출입이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크게 있어 본다. 해외에서 생활한다. 해외와 인연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인 사람들이 무역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월봉망신. 여기 또 나오네요. 월봉망신.
해묘미에서는 인이 망신살이죠. 그래서 월에 또 망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 망신살이 있으니 중배자당이다. 두 자당님이 있다. 자당님은 그냥 내 어머니죠. 자당. 옛날 자당, 충부장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엄마가 두 분이다. 엄마가 제치로 들어왔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가 많이 있습니다. 60명이 있는데 전부 그러면 엄마가 제치로 왔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시상충, 일과 시가 사이충을 맡고 있으니 봉관쌍방이라. 좀 어려운 말이네요. 봉이 아니고 괴자네요. 걸괴자. 갓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괴간. 이게 지금 남자 사주니까 쌍방, 방 두 개에다 걸었다는 얘기죠. 사이충 맞았으니까 두 번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두 명을 첩으로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뭐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근데 가능성이 있죠. 이 사주는 딱 보면 이게 충분히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주는 딱 보면 관살 혼잡, 관이 혼잡되어 있다. 관살 혼잡, 양방 득자, 두 방에서 득자하다. 이게 남자 사주에서 관이 혼잡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을목이 관이죠. 근데 보면 뭐 해중간목도 있고 인중간목도 있고 해중간목도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 이렇게 관이 투출되게 되면 혼잡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으로 보지는 말아라. 다만 이게 여명이라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사주들은 양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관살혼잡, 양방득자. 어쨌거나 관이 많다 남자 사주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이 강의 시간 전에 해드렸던 사주가 있죠. 경금, 임수, 임수정화, 그 다음에 술토, 임진,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뭐 임자월, 정묘, 이게 여성분이시잖아요. 자, 이분하고 결혼할 분 남자 사주가 관살혼잡이에요. 전형적인. 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주에.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이 궁합이 맞냐 이거 이 사주가. 그래서 제가 뭐 100%는 장담 못하지만 그렇다 좀. 네. 뭐 본인한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공부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 관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게. 관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궁상충. 손이라는 것은 자손궁입니다. 자손궁에 상충이 있다. 사이충이 걸려주죠. 자손궁에 손궁에 상충, 각거기자라. 각거기자라는 것은 자녀를 이제 각거기자라는 것은 뭐냐면 거처한다는 거거든요. 각각 거처하는데 각각 산다는 얘기예요. 그 자식과 함께. 자식이 서울에 살면 나는 부산에 살고 이런 거예요. 사이충이. 한마디로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식과 인연이 약한 것과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럼 자식이 다 안 되느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고 이병철 선생님 사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이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죠. 이분이 그 인신충이 있으세요. 무인에 월에 신이 있는데 인신충 맞고 있죠. 인신충 맞고 있는데 그럼 이분이 무슨 관이충 맞았으니까 자식과 인연이 없나요? 아니죠. 자식을 강하게 키우란 얘기예요. 이런 사주들은. 통변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식이 무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왜 무능해요? 그 첫째도 아니었는데도 그 조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각거기자 두 방에서 득자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 각거기자라는 게 뭐냐면 좀 그렇죠. 이 남명이니까 이제 과연 결혼을 하고 나서 눈이 바깥으로 돌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가정에만 자기 부인한테만 충실할 거냐 그런 걸 보는 방법들인데 온라인이라 이제 또 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가 나타나서 저는 아닌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 제가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다르게 얘기하죠. 다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본인은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깊게. 그래서 각거기자 자식 자녀들과 별거한다. 여기까지 했네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토호모광이라고 그러죠. 토호모광이라. 토가 허하고 목이 강하다. 임목, 해중간목.
해중간목, 을목. 요 기토가 약하냐 강하냐를 볼 때 화생토를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화생토니까 강한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강하긴 뭐가 강해 이게. 이거 화생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인월이에요, 인월. 목이 사령한 계절에 토가 약하죠. 그래서 토호 모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허약이라. 비위가 약하다. 토는 인체상 비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위, 위장. 아, 너 위가 별로 안 좋구나. 건강 볼 때 이렇게 참고하면 잘 맞습니다. 이렇게 기토가 떠 있는데 을목이 있는 경우 다 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 너 비위가 약하구나. 음식 좀 가려야겠네. 음식 가려 먹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잘 맞을 것이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관살 등령. 관살이 등령을 했다는 것은 월지에서 왕왕기를 얻은 걸 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 항상 사주 볼 때 월지를 잘 봐라. 도대체 무슨 계절이냐. 그래서 월지를 잘 해석을 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해석의 기준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살 등령, 기자 귀기라. 관살이 등령했으니 그 자식이 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귀기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좋은, 저기 뭐랄까요, 재밌는 해석이 나오는데, 월령에서 왕안기가 득세를 했다. 그래서 청간이나 지지에 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지지보다는 청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청간에 관이 하나 우두히 딱 솟아있는 사주들. 솟아나면 남자 사주에서 뛰어난 놈 하나가 나온다. 현출한 자식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 사주에서 그게 통용이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병인이 있어가지고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병화가 아주 좋지, 이 사주는. 교육자로 가야 되는 사주입니다.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여기까지 했네요. 기자 귀기, 그 자식이 귀하다. 그래서 사주는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 글자가 육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부인, 그 다음에 내 자식 등. 이게 육친이거든요. 떠 있는 글자가 괜찮게 떠 있으면 그 글자에 해당되는 육친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잘 나갔다. 그 정도 감을 잡고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1월 상형, 1과 월이 상형돼 있으니 상형이 인사형이 돼 있네요. 인사상형이죠, 상형. 1월 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형이 뭐냐면 이게 서로 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도 뭐 상충이 있죠. 그래서 서로 충자입니다. 이게 서로 성자죠. 서로 형하고 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경충 뭐 이런 거 있죠. 을신충. 이거 서로 상하는 충들입니다. 이게 상충입니다. 이거는. 근데 충이 아닌 극의 구조가 또 있어요. 이건 또 다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1월이 상형돼 있다. 서로 충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형제 고독이라. 그 형제는 남이 될 징조다. 남이 될 징조. 아까 제가 고 이병철 그죠? 이분의 무인의 인신충 맞고 있죠. 월지가 신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100% 정확하지 않은데 월지가 아마 신인데 그래서 인신충 맞고 있는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인데 형제가 남이 될지 이 사주? 제가 알기로는 형제가 남처럼 됩니다. 남과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다고 뭐 사이가 나쁘다 막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뭔가 같이 하게 되면 엮이면 사이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리 뭐 해외 나가서 살는데 뭐 해외 나가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고독하다. 월봉 인수. 월에서 인수를 만났죠. 병화. 월봉 인수는 필등 교단이라 반드시 교단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명조죠. 이런 사주도. 이런 명조는 머릿속에 외워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외우려면 사주를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뭐랄까요? 농사 짓는 것처럼 자기가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화. 그래야만 이 사주가 확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농사 짓고 있는 사주구나. 목을 키우고 있구나. 어떤 사주는 패농이구나. 패농은 뭐예요? 농사 망쳤다는 얘기죠.
농사 망쳤으면 다른 걸로 치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농인가 뭐 이런 등등 아니면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다. 눈이 내리고 있다. 뭐 돌 자갈이 많다. 등등 이게 다 이미지화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삶의 모습.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구나.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정말로 2년, 3년 전, 4년 전이네요. 병신년인데 그때 커피숍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사주를 봐달라고 해서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사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주가 이런 사주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잘 뭐가 안 되네.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분 사주가 천간구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무갑경이었나? 무경갑인가 그래 여자 사주거든요. 이 사주 자기 사주를 풀어달라는데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안 되는 사주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주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얘기 안 풀어졌어요. 실제 결론은. 왜냐면 보니까 딱 안 좋거든요. 이거 뭐예요?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주거든요. 이거. 근데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상담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달라는데 하는 일보다 안 되는 사주 무경갑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계셨어요. 아르바이트. 이게 맞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남 밑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거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주. 그게 욕심 부리게 되면 다 날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보다 안 되셨대 이분이. 남편. 돈 때문에 무지 고생하신 분이에요. 무경갑 이렇게 세 개 떠 있는 거. 이게 상관경관이죠. 식상이 관을 친다. 관이 또 해필이면 간목이에요. 이런 사주는 농사를 아예 폐농이라고 하면 폐농. 이 세 개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분명히 이제 제 강의를 우연히 들으시는 분은 무경갑, 나도 무경갑 있는데, 안 좋은 사주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왜 시에 가서 글자가 하나 틀어지잖아요. 여기가 글자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가 있는 겁니다. 갑목, 뭐 이렇게 갑 밑에 지지, 벽 밑에 지지에 따라서 또 해석이 예를 들면 부도나는 강도가 달라요. 뭐 100% 부도냐, 40% 부도냐. 근데 어쨌거나 무경갑은 좋은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딱 보게 되면 그 사람 보면 이렇구나. 농사가 폐농이 됐구나. 농사 끝났다.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다행이다. 참 참고 살겠네. 마음고생 많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뭐 상담이 편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 상담이죠. 사주 가지고 풀어줄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 상담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안분지족 자기의 작은 것에 분수를 지키고 살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주도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지금 남자 사주지만 여자 사주라고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주. 이런 사주를 나중에 보면 사주책경에서 나오는데 결혼을 여러 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100% 결혼 여러 번 했지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만 이게 여자 사주라면 밖에서의 모습은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이 가정이 유지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 이 사람의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네, 제가 이 사주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옛날 전주에 이 사주는 아닌데 이제 또 갑목이었죠. 갑목의 기사신데 인사형 맡고 있어요. 갑인의 기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명살 끼게 되면 사주 척경에서는 3번 결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실제 제가 옛날에 전주에서 상담하셨던 분도 그분도 결혼을 2번 싶어야 하신 분이에요.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만약에 갑인의 기사시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결혼해야 될 남자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잘 사는지. 일반적인 남자하고 인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사주가 참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사주를 100%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예, 사주는 사주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주, 일도 없는데 사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봐야죠. 그럼 잘 맞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는 사주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어렵죠. 왜냐하면 말을 엮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3권 제1 요 명조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